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지지율에 신경을 안 쓴다고는 하지만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을 서서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분석해보고 이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지, 또 전임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어땠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여론조사 업체의 대조되는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요. 오른쪽이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1%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5.4%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지지율 상승을 이끈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요한 여론조사 공정대표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한일 관계 이슈가 수그러든 데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상황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롤콜을 한 게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지지율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실제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향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3.9%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33.9%는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는데요. 이 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0%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끈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보도해드린 여론조사 공정과는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21,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20%, 경제 민생 물가 8%,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소통 미흡 5%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긍정평가 이후에도 외교를 잘한다 12%, 일본 관계 개선 9% 등이 꼽혔지만 부정평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기간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나 차이가 났던 것일까요? 우선 조사 방식이 달랐는데요. 여론조사 공정의 경우 ARS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그 반면 한국갤럽의 경우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지난 대선 때 쏟아진 여론조사에서 특징적인 장면이 줄곧 연출되고는 했는데 ARS 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를 보였고 전화면접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독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차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자의 이념 분포가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비율은 ARS 조사에서 34.9,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30.3%였던 반면 진보층은 ARS 조사에서 25.5, 전화면접 조사에서 27%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수층이 ARS 조사, 진보층이 전화면접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또 조사 방식별로 과표집되는 응답자의 정치 관심도도 달랐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전화면접의 경우 실제 사람이 조사에 응해줄 것을 설득하는 반면 ARS는 녹음된 기계 음성을 듣고 답하는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일수록 참여에 적극적 경향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따라서 ARS 방식의 응답률은 낮은 반면 전화면접 방식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RS 방식이냐 전화면접이냐, 또 같은 ARS 방식이라도
유선이냐 무선이냐, 심지어 조사 시점이 오전이냐 오후냐 등에 따라서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론조사 허용 오차가 6.2%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수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 조사기관의 어떤 전체적인 추이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낮게 나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 화면이 박근혜 문재인 전임 대통령과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 40% 붕괴 시점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 40% 붕괴 시점은 취임 1년 10개월이 되던 시점이었고, 문재인의 경우 취임 2년 5개월 만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취임 2개월 만에 40%대가 붕괴됐습니다. 또한 20%대를 기록하게 된 시점을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임기 3년 차였던 2015년 1월 넷째 주에 29%를 기록했고요. 문재인의 경우 임기 4년 차에 20%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임기 80일 만에 지지율 28%대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자료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대통령들 중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정부는 각각 출범 6개월, 3개월 만에 지지율 20%대를 기록했는데, 이후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최종적으로 긍정률 27%로 종료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30%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3년 차쯤에 지지율 40%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전직 대통령은 각 진영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손꼽히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과 다른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지율 적용 행진의 근본적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선 0.73%포인트 차이라는 역대 최소표로 당선이 되었고, 대선 때 맞붙었던 상대 후보인 이재명이 곧바로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나름 강성 지지층의 팬덤 현상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반윤석열 세력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이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른바 반문재인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보수 진영은 그야말로 괴멸되다시피 했고, 반문재인 기류는 있었지만 이걸 한 곳으로 모으는 구심점은 없었던 게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역대급 여소야대로 불릴 정도로 거대 야당과 맞닥뜨려 있는 정치적 상황을 적용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낮은 지지율의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직감하고 계시다시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의 줄리 의혹을 시작으로 청담동 술자리 괴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천공과의 어떤 연관설, 그리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윤석열 정부가 검토했다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선 광우병 시즌2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부터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전선동까지 169석의 거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국정을 운영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기억할 때 국정 지지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었지? 라고 굳이 찾아봐야 할 정도이죠. 반면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기억할 때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재임 기간에 뭘 했냐, 뭘 이뤄놨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문재인처럼 보여주기식 쇼를 잘하던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여주기식 쇼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이 해소된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도 이뤄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국민적 지지를 받는
민노총 등의 강성노조와의 싸움, 그리고 문재인 시절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안보의 정상화, 또 이에 따른 외교 노선,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했던 국가재정 지출을 정상화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의 부동산 3법과 검수완박 등 잘못된 입법을 시행령으로 남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는 점 등등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선전선동의 구름이 걷히고 나면 분명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지율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1년이면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야말로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지율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마땅히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